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새해 들어서도 한국 증시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속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도체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4,800선 넘지 않겠냐 하는 기대 심리도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상승세라면 이달 안에 코스피 목표치 5,000 달성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는 코스피 목표 조정치를 좀 1만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시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에는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상승세가 거침이 없는데 여러 상황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강함하면 오늘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증시 시간인데 왜 한국 증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글로벌 증시 속에 한국 증시가 가장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까? 한국과 뭐 미국을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신앵커 묻고 뭐 더블로가 이런 게 있었죠. 무슨 영화 연속극? 대사입니다. 예. 네네네.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꼭 묻고 더블로가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4월 달에 2240에서 더블 가서 지금 4700, 어제 97로 끝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치, 집권 내에 목표치 5천에 가겠다는 약속이 이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달로 끝나는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는 묻고 더블러가 해서 5천에서 더블러가 하면 만으로 그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직도 집권이 4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런 쪽이 이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코스피 목표치를 1만 선으로 조정할 것이냐, 상향할 것이냐, 아니면 폭락 방지할 것이냐. 똑같은 얘기죠. 주가가 상승하면 폭락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쪽에 뉘앙스 주고 초점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쪽을 시청자분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코스피 거침없죠.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한 10일 정도 됐는데요. 4,300 전부 돌파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수치를 쭉 썼습니다. 시청자분 거래일 기준으로 14일 정도도 안 됐는데 이게 이제 4,300, 4,400, 4,500, 4,600, 4,700. 어제 4,797. 오늘 뭐 4,800선 넘겠죠.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한 관심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작년 4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에는 어닝 시즌을 맞고 있죠. 오늘 TSMC 이렇게 실적도 좋게 발표하고 앞으로 가이드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S&P 구성항목 500기업에 지금 예상치 대비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치가 발표하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다 하는데 이 폭에 따라서 좀 예상치를 웃돌 경우에는 마일드, 그걸 강하게 웃돌 때는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 대체로 보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3분기 때에는 77%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분기 때에는 73%가 나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78%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AI와 관련 반도체 주가 이 관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면 오늘 TSMC 이렇게 실적도 나왔습니다는 대체로 두 가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클 것이다. 그래서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TSMC와 마찬가지로 가이던스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청자분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트럼프 관세였죠. 근데 트럼프 관세인데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였죠. 물론 대중의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에 대해서 규제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하이닉스에 영향을 큰 마이크론 주가도 올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그 삼성전자라든가 SK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가가 우리 코스피 지수를 4,800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차 주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아트라스가 상당히 좀 CES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반도체 주가 끌어올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감지가 된다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민감한 사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증시에 오해관계가 있을 거니까 내가 그때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크 기업 아트라서비스는 원엑스 테크놀로직스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로봇 휴머노이드 테크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 그게 이제 한국에 뒤늦게 안 알려지면서 아트레스 이 호재 때문에 지금 현대차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테크 기업들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현대차도 주가에 좋은 영향이 기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 모습을 토대로 해서 한국 증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대로 간다면 4,800은 뭐 시청자 여러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장중에도 가겠죠. 마감에도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좀 좋다. 그거를 미국 증시가 연출해 줬다라고 보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가 두드러지는 요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코스피 4,800이 나오면 뭐 세계 속에서도 가장 관심이 될 겁니다. 예. 아마 국내에서도 보면 4,800 넣으면 굉장히 5,000이 카운트다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해서 내일 아마 토요일자에 한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들을 4,800 넣으면 굉장히 크게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좋은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가가 좋았던 요인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오늘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서 한국의 주가가 4,800이 넘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1년 전에 우리 한국의 증시 모습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2023년 12월 3일에 있을 수 없는 기업이 발동되면서 한국의 실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었죠. 2023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11월 5일 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점상 보면은 굉장히 중대한 시점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예.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작년에 1분기에 실현을 맞은 거죠. 그래서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 상승률도 3월 달까지는 아주 최하위를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정치색을 띄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기정사실화된 게 4월 초입니다. 정확히 시점은 4월 9일 정도 여론에 나온 조사에 보면 당선 가능성이 다른 후보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친증시 정책 발표하면서 코스피 목표치 집권 내 5천 도달하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때 도달할 때 대부분 다 뭐냐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라든가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코스피 3천을 이렇게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도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코스피 5천이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대부분 다 불가능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취임하자 곧바로 실행력 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행력 갑이다 하는 과거에 뭐 이렇게 이단 종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쫓아가서 그걸 이렇게 규제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실행력 갑이다 하는 저도 실행력 갑이다 하는 얘기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곧바로 실행력이 들어가면서 코스피 상승의 기폭제가 됐던 것이 오늘 편하게 4,800선을 맞으면서 편하게 들었던 가장 큰 기폭제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4,800이 넘습니다. 코스피 5천 도달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이 코스피 5천 도달한다 하면 이게 1년도 안 돼서 달성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올랐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1년 만에 2240에서 5천 도달한다. 이달 내에 도달한다 하면 이것만큼 큰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던가 한번 이렇게 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치 나왔을 때는 비관론도 나왔는데 비관론이 사실 많았죠. 왜냐하면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관세 아니었습니까? 네, 트럼프 관세는 사실 그 관세가 저렇게 미국의 이익을 중심에 해서 관세를 부으면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미국의 무역을 많이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작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사실에
계엄과 탄핵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트럼프 관세가 중계돼서 2월살, 작년 2월살이 됐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컨설트하고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세 협상이 자꾸 지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관론이 나왔던 거죠.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 이렇게 보면 작년에 상반기에 코스피 전망치 보면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코스피 5천 얘기했을 때 가장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우리도 이 시간을 치르겠습니다는 그렇게 관세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세계 무역 증가율이 WTO에 발표한 거 보면 자 과거의 평상시에는 6% 초반입니다. 6.2% 정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8%. 올해 들어서는 조금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6%대까지 회복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무역 증가율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이 그대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발표해서 세계경제 성장률의 작년의 추정치가 3%, 올해도 한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관세 이전의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초반이거든요. 그 수준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탈법정 화폐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거래가 하면서 세계 주가의 평균 수준이 작년에 25% 올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한국이 트럼프 관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이렇게 예상해서 작년 1년 전에 한국의 증시에서 비관적으로 봤는데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덜하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 그다음에 대외 환경이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 상승률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미국 경제가 좋았던 것도 예상보다 좋았던 것도 이 코스피 훈풍의 한 원인이 됐겠죠. 네, 한국은 뭐 미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신행국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이렇게 미국 경제에 의해서 미국 증시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늘도 사실 트럼프 관세가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시청자분이가 고민 사항이 돼서 저도 뭐 밤 12시부터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지켜본 사람인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쪽에 한국의 코스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자, 미국 경제 트럼프 첫 해 의외로 선방했죠. 분기별 성장률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1사분기에 마이너스 0.8에서 지금 마지막 수치가 3분기에 4.3%까지 이끌어졌죠. 그것이 뭐냐? 미국 증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사실 사상 최고치행률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상 최고치행률, 그 수준폭의 관계없이 사상 최고치행률을 계속해서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갔던 것도 미국 증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주가가 AI와 반도체 관련된 주가가 끌어올린 것도 한국의 코스피의 상승의 비중피가 높은 SK라든가 삼성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던 것도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큰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올해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카드의 이 금리를 제한한다든가 미국에서 초부유층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해서 체감 경기 개선, 표심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도 풀고 통화도 기준금리 낮추고 그다음에 사실 그 돈을 풀어가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올해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제라든가 미국 증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속 두각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 이야기 오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부에서는 한국 증시 오르는 데는 정책 요인 때문이지 펀더멘탈은 그래도 걱정된다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사실 코스피가 4,800선이 오늘 도달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3,500 얘기하는 사람이 현재 그 정부의 그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이 우리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 뭐 GDP 성장률이든가에 받쳐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오늘 한번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친증시 정책이 기폭제가 됐지만 트럼프 관세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미국 경제도 좋고 미국 증시 영향이 있다. 충분히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증시 정책만 그게 기폭제가 됐던 거지 나름대로 강하게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 한국 증시의 지금의 주가 상승 모습이라든가 일부 사람이 정부의 증시 정책뿐이 이렇게 없다. 그러면 자 정부의 증시 정책이 강도가 낮아졌을 때는 다른 요인이 없다면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해서 코스피 3,50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한국이 친지 정책만이냐 펀더멘털이 개선된 게 없느냐 그러면 펀더멘털은 베센트 장관도 원화의 저평가 얘기하면서 한국의 펀더멘털이 그것도 강력하게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장률 작년에 3분기 5.2%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4.3%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뱅크의 어떤 부행장께서 저한테 제안하더라고요. 한국의 성장률이 3분기 1.3% 아니냐? 그거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통계 방식을 조정해야죠. 전분기 대비 연율하면 1.3%가 5%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계 방식을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율 미국보다 낮습니다. 실업률 낮습니다. 경상수지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한국 경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 걸 보겠습니다. 다른 수치는 빼고 성장률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1%에서 자, 올해는 2%대로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3%대에서 지금 올해는 2% 내외로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의 코스피 상승률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았다. 그러면 베센트 장관이 왜 한국의 펀더멘탈이 강력하게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것을 원화 가치를 그렇게 강화를 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춰서 대미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어제 지정하겠습니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냐 실제로 객관적 지표가 받쳐주지 않으면 세계 재무장관의 대통령이라는 베센트조차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지표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펀더멘털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증시 정책과 함께 한국의 펀더멘털도 받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펀더멘털뿐 아니라 AI 발전으로 이 반도체 쪽, 특히 산업 펀더멘털이 또 튼튼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업종별로는 코스피 지수 비중 높았던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빙하기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는 그게 삼성전자 주가가 그때 5만 2천 원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14만 원 정도 이렇게 근접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 펀더멘털에서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산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라는 게 SK가 지금 강하게 작년부터 슈퍼 사이클, 빅 사이클을 하면서 우리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리는 이런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의 친증시 정책만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 사이드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작년부터 효과가 나타났죠. 그리고 작년부터 AI 대중화라든가 이런 것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게 관련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대하니까 오버디맨드 초과수요 상태가 재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초과수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 모든 종류가 전부 올라가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주가가 이렇게 3배 가깝게 이렇게 뛰는 상태에서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반도체 시장은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셀러 마켓이다. 공급자가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이 슈퍼 사이클 기간이 연장된다 해서 지금 2027년 내지는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도체 주가에 그건 그때 따라서 기복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시장의 얘기는 20만 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100만 원대 이거 추세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날 왔다 하더라도 이건 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친정시 정책뿐이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
펀더멘털이 받치지 않으니까 코스피가 3,500 떨어진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여러모로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의외로 좋은 건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 데는 오늘은 정부가 칭찬할 부분 좀 칭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했습니까? 네, 잘했으면 잘한 대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근데 꼭 우리가 공교롭게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친증시 정책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으로 끌어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뭐 정부가 결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수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4,800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에서 할 때는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 뭐 이전 정부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현 정부도 좋을 땐 좋고 하고 나쁠 땐 나쁘고 하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30년 이상 방송을 해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색을 띠지 않는다. 예. 그러면 정부가 좋은 것은 좋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전 대통령이 잘못해서 새 대통령을 뽑으면 그 왜 뽑아졌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분이 잘 되도록 박수를 쳐주는 것이 그분에 대해서 표를 했던 국민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치적으로 잘하고 있죠. 탄핵 개혁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산업적으로 지금 AI라든가 반도체, 증시 육성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간섭도 늦긴 했지만 우리 국익을 잘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부터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가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한국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연초에도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 주식은 팔고 한국 주식은 사라. 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거다. 그래서 한국이 작년 초에 그 어려웠던 국민들 계엄에서 그 어려웠던 상황을 지금 1년 만에 그래도 숨이 튀게끔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브레이크아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색 띄는 게 안가 없이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는 게 그것도 좋지 않느냐. 잘된 거는 내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이런 시각은 사실 언제까지 그것이 반복될 것이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생각할 대목이 많은 것이 오늘 아침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희는 투자, 경제 눈으로 보는 거니까 투자 측면에서 한국 증시 앞으로 더 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MSCI 선진국 편입 로드맵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 정부가 한국 증시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다 이런 계획 발표한 게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정책의 일관성, 한 정책에서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생명을 갖고 있거든요. 생명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됐을 때 그걸 다른 대책으로 추가적으로 보완 대책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그 정책 효과를 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친증시 정책에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일부 사람은 혜택을 본다. 그러면 국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정책의 효과가 초기에 났던 것을 이게 스프레드 효과에 의해서 국민들이 파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는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렇게 해소시키는 쪽에 친정시 정책의 1차 모습이 초점이 돼서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는 세계적인 한국이니까 한국의 대외 이상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근처에서 지금의 대외 이상은 하드웨어 측에선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1인당 GDP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무역규모라든가 이런 걸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지위가 지금 아직 가장 영향력이 높은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MSCI의 선진국 지수의 하드웨어만큼 못 끌어오른 게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작 우리가 선진국이냐 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작년 6월 2일 준비했던 MSCI 선진국제 로드맵이 지난 중간에 발표했던 계기죠. 그래서 이런 정책에 증시 정책이 연결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부의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WGI라든가 그다음에 MSCI 지수 물론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MSWG는 올해 4월 달에, MSCI에서는 지금 정부의 예상대로 보면 6월 달에 선진국 예비 명단, 그리고 1년 후에는 선진국 지수 해서 5천은 너무 작지 않느냐. 지금 4,800까지 나는데 5천은 너무 작지 않느냐 해서 일부 여당 사이에 자, 5천이면 묻고 더블로 가. 그래서 많은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상태가 받쳐주긴 했지만 지금 두 가지 지금은 이제 상승하더라도 너무 단계 급등했다. 그러다 보니까 3,500까지 이런 많은 다양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3,500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국민들 전체의 주가 상승세가 다 체감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목표치만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한편으로 폭락 방지한다는 얘기에 목표치 상향 조정과 똑같은 시각이지만 국민 전체에 코스피 5천 도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체감할 수 있게끔 펼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이 향후에 2차 현 정부의 증시 정책에서 초점을 맞춰야지 지금 주가 상승세가 거침없으니까 묻고 더블로가 만으로 가 이것보다는 예. 이렇게 증시의 상승세가 전 국민이 파급할 수 있게끔 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산업 정책도 거기에 쫓아가고 다른 정책도 세제 정책이라든가 뭔가 해서 이런 것도 같이 펼쳐가는 이런 모습이 친증시 정책에 초점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긍정적 상황에서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점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 부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